서울 1957년 봄. 서울 시내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뿌옇다. 피난민촌에서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잇고, 명동과 충무로 골목에선 미군 원조물자로 만든 빵과 밀가루 음식이 시세보다 몇 배씩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편 조용히 돈과 권력이 오가는 방이 있었다. 그 방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회의장 이기붕. 그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자유당 내에서 실질적 권력자로 통했다. 쌀 한 포대가 금덩이와 맞먹는 시대라니까. 한 국회 보좌관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전쟁 이후 정부는 쌀을 통제하며 배급 체제를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정치 자금의 가장 큰 원천이었다. 이기붕은 이 배급권을 무기로 수많은 상인과 지주를 무릎 꿇렸다. 국회의장님의 서명을 받아야만 쌀 배급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시중에 떠도는 농담이 아니었다. 부산의 한 곡물상은 배급권을 받기 위해 무려 2천만 환 당시 돈으로 막대한 금액을 이기붕 측에 상납했다는 이야기가 국회 복도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미국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와 분유, 의료품은 국민의 생명을 이어주는 구세주였다. 그러나 창고에서 빠져나온 물자는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유당 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한 밀수 상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배급 창고 문서에 정부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사실상 밤이면 다 빠져나간다고 다들 압니다. 이기붕 라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건 하나도 못 나와요. 정부와 국민을 연결해야 할 구호품은 이기붕과 자유당 간부들의 사금고가 되어 있었다. 주류 담배 운송 면허권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돈이었다. 그것도 큰 돈이었다. 1957년 봄 서울시청 앞에서는 택시기사 수십 명이 면허 발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그들은 면허증 한 장을 받기 위해 수백만 환씩 모았으나 결국 이기붕 측근이 운영하는 알선 업체에 넘어가야 했다. 국회에선 야당 의원이 공개 질의했다. 면허권 발급에 있어서 왜 특정 인물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이기붕 아닙니까? 그러나 자유당 다수 의석 속에서 그 목소리는 묻혔다. 그해 여름 국회 복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자유당 고위층 중 일부는 사실상 국고와 원조 창고를 자기 집 금고로 생각한다더라. 어떤 야당 의원은 국회 질의 도중 이기붕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가 받았다는 검은 돈 가방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밤 그 의원의 사무실은 경찰의 세무 단속을 받았다. 이기붕은 언제나 같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부정과 비리 의혹이 나올 때마다 그는 불쾌한 기색도 없이 담담히 말했다. 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점점 등을 돌렸다. 시장 골목과 시내 전차안, 다방과 대학 강당에선 자유당의 부패와 이기붕이 동의어처럼 쓰였다. 신문사 편집국에서도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걸 싫으면 폐간당하겠지? 아니면 우리가 잡혀가거나. 1957년 말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일부 기자들은 이기붕의 배급권 비리를 취재했지만 결국 일부 기사만 실렸고 나머지는 검열로 삭제됐다. 하지만 기록되지 못한 분노는 도시 구석구석에 쌓이고 있었다. 그것은 몇 년 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할 화약고였다. 그해 겨울 이기붕은 더욱 큰 권력을 향해 준비를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확정하고 부통령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다. 언뜻 봐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민심은 이미 떠났고 언론은 점점 조용히 울분을 삼켰다.